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 2월 강의 첫 시작하는 날이네요. 2020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합격을 위해서 벌써 이렇게 1월 4일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한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꼭 최종 합격할 수 있길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OT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1, 2월 그 2달 동안 어떤 범위의 그런 공부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고 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총 8주라고 되어 있지만 7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설 연휴가 한 일주 있어서 빼고 이제 총 7주의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9시 반부터 6시 반 이렇게 했는데 6시 반 전에 가급적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작년 생각해 보면 아주 심각한 날은 7시에 막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싫죠. 나 옛날에는 한 5시에는 끝났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말 안 하고 강의 때 놀지 않거든요. 우리 뭐 다른 수다 떨고 그러지 않는데도 이렇게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꾸 중간중간 반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복 부분을 선생님들의 몫이긴 한데 제가 그걸 선생님들에게 넘겨드려야 하는데 믿고 넘겨드려야 하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걸 조금 고쳐봐야지 하고 생각은 했는데 잘 될지 시간을 잘 봐가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6시 30분 정도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차표를 예매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거 기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총 7주 과정 중에 오늘은요 유아교육의 성격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1차 시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장 좀 비중이 적다라고 봐도 될 영역인데 문제는 이 성격 부분에서 다뤄지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유아교육이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아교육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영역이 탄탄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정말 허를 찌르는 문제로 유아교육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만 2매를 채우래요. 우리 그 논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논술 이제 원고지 형태가 아니라 줄글로 된 2매로 바뀌어 있죠. 그랬을 때 유아교육이 뭔지 그거 하나의 주제를 주고 2매를 채우라고 당황할 수 있어요. 면접 문제 풀 때 우리 선생님들이 면접에서도 풍부한 지식이라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거 뭐 이렇게 묻는 답이 아닌데 저런 것들을 잘 살을 붙이지 이런 힘 다 이 성격 부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이 아주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본질이라든지 혹은 우리 유아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성격 오늘 이제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아교육 법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 2월에는 법암기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아교육 법부터. 그리고 그 외의 법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도 우리가 봐야 하고 그다음에 건강안전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교사론과 관련된 또 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매 단원 들어가면서 그때 함께 자료로 나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2주차는 사상이에요. 유아교육 사상. 근데 사상 들어가기 전에 1주차 기출풀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함께 기출문제를 같이 지금 이제 병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출문제는 2013년도 누리과정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출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13년부터 20년까지 그 8년 횟수로는 8년인데 우리가 시험 본 그것은 추시가 2번 있었기 때문에 총 10회 시험 문제에서 추린 거라 보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 해당 영역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주차 기출풀이를 오늘 1주차 강의하면서 안 하는 이유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왔으면 좋겠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사상 강의를 시작하면 서로 이제 산뜻한데 기출 문제부터 먼저 하고 1주차 영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상 들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주차에 사상 공부한 다음에 3주차도 보니까 제일 먼저 1교시에는 2주차 기출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교재 뒤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부 다 끝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주차, 4주차는 둘 다 설, 명절, 공강 이제 한 주 있지만 3, 4주차, 2주차 모두 다 유아교육과 발달 이론이 들어가요. 발달 심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 많고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개론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누리과정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발달 심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주차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4주차에도 3주차 기출풀이, 5주차에는 4주차 기출풀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발달 심리죠. 그래서 4주차 때 한 번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시 또 안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주차에는 우리 발달심리 기출풀이 한 다음에 유아교육과 놀이 단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이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이제 갖게 됐어요. 원래 중요했지만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그저 나오면서 놀이 부분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놀이 단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5주차 기출풀이 한 다음에 교사론이 6주차에 들어가네요. 교사론. 그리고 이제 7주차에는 6주차 교사론에 대한 기출풀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에 배워야 될 부모교육론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강이라서 마지막 날이라서 이날은 부득이 7주차 부모교육 기출풀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강의가 늦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부모교육이 그래도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잘하면 시간 안에 또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선생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강의 교재는 우리 이번 2020 새로 개정된 그 1권 유아교육 개론편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이제 강의를 이 책으로 하는 거라서 정오표가 별도로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다가 혹시라 오자라든지 틀린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우리 카페에 보면요, 이제 오자를 찾았어요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 많이들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몰랐던 선생님들은 가입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어떤 교사로서 읽으면 좋은 글, 마음을 좀 우리 마음 근육이라고 하죠. 마음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카페 운영하는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고 정보도 올라가고 하니까 활발히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오자를 찾았어요 게시판에 이제 몇 쪽에 이거 오타인가요? 하고 확인하시면 좀 확인도 해드리면서 정오표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협조 바라고 다 완성된 정오표는 추후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주 강의 직전에 강의가 9시 30분 시작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9시가 시작이라 생각하고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30분간 시험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주 그 앞에 주에 공부했던 거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1주차니까 시험이 없었지만 2주차부터는 확인학습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성격에 대한 거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주 그 전주에 대한 확인학습 문제를 스스로 풀고 답도 그때 같이 드려요. 스스로 채점을 하는데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자료를 이제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출력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가급적 나 혼자 이것도 해나가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하고 서로 바꿔가지고 채점을 해주고 뭐 하나 틀리면 뭐 10원씩 10개 틀리면 10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돈 내기를 한다거나 뭔가 좀 선생님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투루 이렇게 이런 건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어떤 그런 자신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9시까지 입시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고.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마음속에 목표로 그래 내가 이 7주 동안 이 9시부터 보는 확인 학습 문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다짐을 좀 꼭 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왔는데 일단 선생님들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꼭 계획을 세워서 주간 계획, 그 다음 일일 계획,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1년 공부 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고 1, 2월 공부 계획도 안 세워도 돼요. 이미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일주일 내가 토요일날 강의 듣고 혹은 우리 인강 선생님들 인강 듣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어떻게 보내냐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때가 진짜 공부예요. 이 강의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듣기의 허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강의는요, 선생님들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강의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 오늘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각에 의존해서 들은 정보는요 금방 소실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내 걸로 만드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내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서 공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셔야 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육아 가사 이렇게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오로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내야 돼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인지 그걸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서 계획표를 작성해야 되고 우리 뒤에 계획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부를 할 때 개요도를 뼈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뼈대가 선생님들 머릿속에 외워서 들어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11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인출할 때 인출의 기준은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 성격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뼈대를 세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뼈대를 예습할 때 선생님들이 미리 나름대로 구성해서 오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뼈대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함께 나아가도 돼요. 그래서 독학이 아니라 학원 강의와 함께 들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잡는 그 틀 그대로를 선생님들이 외우셔서 그걸 소형력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암기를 이해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챕터별로 영역별로 꼭 개요도 자신만의 뼈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7월, 8월 이제 뒤에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1, 2년 차 강의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을 다 이제 소화하고 그다음 문제를 접근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기출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 또 이제 공부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기출 문제로 이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며 내가 공부한 걸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감각을 익히시는데 반드시 문제에 먼저 노출되지 마시고 우리 처음 공부하는 초수 선생님들은 기출 문제 빨리 보려고 마음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껴두셨다가 공부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막 공부하고 그거 문제 풀면 그거 내 거야 아니에요? 몰라요. 단기 기억에 들어있어서 나온 건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중간에 휴지기를 두신 다음에 그 휴지기에 다른 거 쉬고 이러는 거 아니고 다른 영역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차학습에서 효과를 높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성격 공부 다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고시문 같은 거 다시 외우고 다른 정보를 집어넣어서 뇌를 좀 다른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성격 부분 공부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이 잘 인출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두고 기출 문제를 풀어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날. 자, 우리 강의 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스트레칭 중간중간 하시면서 강의 시작 전에도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 야간 시간, 이 하루, 오늘 토요일 하루는 강의 듣는 거 외에는 아주 알차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도 물론 공부지만 그래서 이 쉬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 제가 쉬는 시간 잘 활용해 주십사 많이 당부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 아니야 이러는데 그 쉬는 시간을 정말 쉬는 시간으로 쓰는 사람과 그 쉬는 시간을 앞에 공부한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려고 욕심내는 사람 그것 작은 차이가 모여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앞에 공부했던 거를 빨리 제가 한 설명을 다시 적어놓고 다시 체계를 잡아놓고 이러면서 보내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남아서 공부하고 가는 것도 선생님들 가능한 선생님들은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요 강의실이 이후에 이제 10시까지 아마 공부할 수 있는 자습실로 바뀔 거예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들 남으셔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시면 왜냐면 끝나고 집에 가면 분명히 몸이 지치고 해서 이렇게 풀어지고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남들 다 쉬는데 나도 쉬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의해주고 월요일날 딱 꺼내면 어때요? 얘는 내가 강의를 들었던 것인가 처음 봤던 것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하루 바로 즉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선생님들이 좀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걸 보면요. 우리 고시문 암기를 1, 2월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오늘 아마 자료가 나갔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369개에서 59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 그 369개를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전날까지 다 안 외워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59개로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 열심히 외우셔서 내면에 해 놓으시는데 그 지금 자료를 좀 같이 볼까요? 그 제가 아직 우리가 해설서를 함께 이제 해설서가 지금 어제 목요일 날 교육부에서 이제 올려서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나왔지만 우리 해설서는 3월
10월 강의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고시문부터 외우시는데 지금 우리 이제 2015 개정 누리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누리과정의 성격 부분이 생겼어요. 이건 새로 생긴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누리과정 총론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성격 부분이 별도로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제가 이 누리과정은 제 첫 번째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유아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불렀지만 보육학계에서 얘를 공식 명칭으로 쓰는 거에 대한 협의가 잘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많은 어떤 논쟁 끝에 결국에는 공통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공통교육이란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보육교육과정이라 하든지 아니면 공통과정이라 해라 이런 어떤 많은 그런 논의 끝에 우리가 2015 누리과정 2011, 2012, 2015 누리과정까지는 계속해서 공통과정이란 말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2019 개정부터는 공통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격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새로 들어간 거죠. 원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리과정 들어가면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빠지고 2007까지는 있었는데 빠지고 있다가 2019 누리과정에 새로 들어간 거니까 중요하겠죠. 일단 목적, 목표,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 그리고 편성 운영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점 학습,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누리과정의 편성 운영은 다음과 같아. 이런 말들은 다 뺐어요. 근데 교수학습 부분은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얘를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아를 지원한다가 너무 중요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올라온 고시문 자체를 보시면 목적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추구하는 인간상도 그렇고 모두 다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배제시켰는데 여기 교수학습의 첫 번째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는 일부러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교수학습 방법을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평가 부분. 자, 이건 아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다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신체부터 신의사, 예자, 5개 영역 이름 안 바뀌었고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의 목표 하나, 그 대목표에 하위 목표 세 가지가 그러면서 내용 범주와 내용으로 자 세부 내용이 사라졌어요. 그죠? 세부 내용이 사라지고 세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과 기존의 책에 있었던 내용 부분을 통합해서 이 간략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공백지도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암기해서 이제 매일 쓴다 생각하시는데 얘를 한 번에 다 하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일주일이 다행히 7일이에요. 자 7일을 나눠서 선생님들이 총론 하루 총론도 너무 많으면 총론 중에 목적 목표와 신체를 묻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그럼 구성의 중점과 의사소통을 묻고 편성 운영과 사회관계를 묻고 뭐 교수학습과 예술경험 묻고 평가와 자연탐구 묻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외우셔도 되고 어떤 날은 총론 쫙 다 써보시고 어떤 날은 신체 다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일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강의 계획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해설서와 놀이 이해 자료, 그다음 놀이 실행 자료 이 세 가지를 지금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그래서 카페에도 들어가면 선생님들 보실 수 있는데 얘를 출판할지에 대한 아직 그 결과가 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판 계획이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출판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로까지 답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출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지금 1월 중순에 현장에 이것이 보급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보급되면서 교사들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출판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PDF 파일을 출력해야 할지 아니면 출판한 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파일로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이 유치원 교육과정 공부를 2019 개정으로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강의 내용 이해 후에 암기해야 돼요. 그죠? 암기하는 거. 자, 암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이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먼저 암기해야 돼요. 그건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접근하도록 하고요. 핵심 단어가 먼저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고 앞뒤에 살이 붙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전체 그 책의 어떤 한 문단을 쭉 스키밍하고 쭉 훑어서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전체 문장 안에서 계속 헤매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이거 전체 이 한 단락에 단락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문단을 나눈다는 건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나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죠? 그걸 추려내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정의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쭉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먼저 외우고 앞뒤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의 요령을 조금 익혀나가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해 암기한 후에 공부한 것에 대한 뭐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시험은 매일 매 순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 그렇게 하셔야지만 잘 있게 되거든요. 11월에 한 번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쪽지 시험 선생님들 스스로 보는 거예요. 시험지는 백지예요. 흰 종이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외운 거를 다시 체계를 잡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백지 쓰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공부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말로 공부할 때 거울 앞에서요. 2차 시험 본다 생각하고 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본다 생각하고 공부한 걸 해보는 거예요. 예쁜 얼굴 표정과 교사다움을 여실히 담고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제시해보면 일단 먼저 신체 발달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공부한 걸 말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예쁜 나의 얼굴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하는 게 지치거나 지겹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 선생님들 갖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한 거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너무 선생님들이 막 짓누르는 그런 어떤 부담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다는데 물론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걸 선생님들이 선택했지만 너무 좋고 바람직한 걸 선택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거든요. 내가 공립교사 했던 그 10년이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물론 오늘도 행복하지만 아침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서울에 왔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학원을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출판사 일로 이제 학원에 와서 일을 하고 어제 하루는 호텔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아침에 6시에 이제 호텔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남자 아이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그 앞에서 몇 호 이제 투숙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 안에 그 조식하는 곳이 아주 이렇게 정원도 있고 막 되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거기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확인하는 과정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저는 그 뒤에 줄을 서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빨리 산책 가자. 저기 안에 산책할 수 있어. 아빠 산책 좋아하지. 계속 아빠한테 아빠 산책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아빠가 좋은 걸 할 수 있고 같이 빨리 들어가자. 지금 나 기다리는 게 힘들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뭐 이렇게 호실 이런 게 안 맞는지 조금 절차가 길어지더라고요. 그 애기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산책 가자. 아빠 산책 가자. 계속 그러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얘가 3세 반에 앉아있는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유치원 근무했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감성이 조금 더 메마르지 않았을까. 아이들의 그 동심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참 그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한참 그 10년의 기간을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생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꼭 훌륭한 공립교사가 되세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스피치 테스트 하는 연습을 가시면서 자세를 계속 잡아 나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을 이제 위해서 제가 강의 절대 밀리지 않기를 좀 당부드렸어요. 근데 직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결속하지 않기. 제발 부탁드려요. 뭔가 친구 결혼식, 결혼식 이제 내년에 열심히 가시고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좀 다른 생활을 해야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석 절대 하지 않고 가급적 지각도 선생님들 하지 않도록 좀 미리 와서 공부하는 태도를 좀 갖춰주시길 바라고 우리 인강 선생님도 절대 강의 밀리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으셔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인강 선생님들은요, 인강을 나눠 들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온 이상은 어때요? 나가지 못해요. 강의 끝내줄 때까지 못 나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스스로 강의가 7개의 그런 강의가 올라왔다. 그럼 걔를 나눌 수 있어요. 6개가 올라오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나눠 듣고 한 강의 듣고 바로 공부해요. 바로 2강의, 3강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1차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1차시 강의가 올라오면 1차시 강의 끄고 난 다음에 바로 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2차시 강의 켜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 우리 인강 공부 계획표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역시나 스피치 테스트 백지 쓰기 하는 것들, 그리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자, 꼭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들. 생각하고. 그게 곧 암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암기 그냥 단순 무작정 암기가 아니고요. 꼭 생각하고 사고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제가 거기에 우리 카페에 공부 도움 게시판에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된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보세요. 너무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이런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번에 있는 암기를 위한 부호화 방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3번 글 KBS 시사기획 창에서 편집해서 올려놓은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라는 글,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아마 생기실 거고, 이미 봤던 선생님들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활용한 공부 방법은 한 60분 이상, 1시간 조금 되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암기를 위한 부호화 방법은 아주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서 공부 방법을 틀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보면요. 이 직강 선생님들 공부 우리 토요일 강의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놨는데, 우리 얘는 오리엔테이션 그 영상 아직 못 보신 선생님이 있다면 그걸 보면 공부 방법이 아마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자료거든요. 일단 공부 강의 다 끝나면 그 강의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개요도부터, 그죠?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덩어리가 지어져요. 소덩어리가 지어져요. 그래서 그 소형력을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소형력을 만약에 내가 5개로 구분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소형력 1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1 다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이 소형력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뭐 해야 돼요? 앞에 거 복습해야 돼요. 그죠? 그런 어떤 계속되는 분산 연습 나눠놓고, 그다음에 교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반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보면 일단 토요일 날이 시작점이네요. 강의실에 남아서 공부 필히 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야간 시간에는 일단 개요도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공부를 했던 그 영역에 대한 뼈대를 만들고 소형력 1까지 내가 오늘 암기하고 집에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욕심을 좀 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력 2 암기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녁 먹고 소형력 3 암기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복습, 월요일 날은 지난주 복습을 넣어놨어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매일 해야 되는 건 고시문 암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지난주 영역 복습했는데, 우리 지금은 첫 주니까 지난주 영역이 없지만 2주차만 돼도 성격 복습해야 되고, 3주차 발달 들어가면 성격과 사상 복습해야 되고, 계속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형력 4 암기 들어가네요. 근데 사실 제가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소형력 1에 대한 시험, 소형력 3에 대한 시험, 소형력 2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선생님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영역을, 그 다음 주에는 발달도 하면서 얘를 어떻게 또 하지? 걱정되시죠? 줄어들어요. 인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험 보러 가기 11월 9일이 시험이라면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날 11월 8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한 전 영역을 하루에 인출해야 돼요. 하루 만에 인출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거에만 충실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인출 시간이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강의 전체 영역을 공부해라, 또 전체 암기를 2차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때때마다 공부 계획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나눠 갖고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우리 하루 종일 올인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계획표예요. 근데 내가 일을 다닌다거나 혹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사나 육아 이런 거 하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떼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7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하루에 3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빼놔야 되죠. 그 빼놓고 그 안에 시간을 영역을 배분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내가 3시간이나 4시간 공부할 수 있다. 우리 종일 한 8시간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최소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질이 좋고 전략이 우수해도 어느 일정 시간에 투자가 없으면은 도달하기 힘든 시험이죠. 그래서 이 하루에 3시간씩 정도,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로지 공부. 그래서 그때는 한 11시간 정도 시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인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쟁하죠. 그죠? 그래서 이를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체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해서 접근하셔야 하고, 그런 경우는 하루에 강의 듣고 그 강의 1차시 강의 혹은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소영역 1을 하루에 끝내는 것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소영역 2를 끝내고, 그 다음날 소영역 3을 끝내고 해서 월화수목 금 동안 소영역 5를 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를 복습. 그 앞에 했던 공부도 복습.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지난주 거 복습.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변경해서 선생님들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요, 강의를 나눠 듣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몰아듣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눠 들었을 때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강의 찍은 것이 월요일 날 저녁 한 6시경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 물론 그 이전에 업로드 된다고는 하지만 18시라고 이제 학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강의를 월요일 야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지금 월요일이 지금 인강 선생님들은 시작점이네요. 그죠? 맨 끝에 야간 시간대로 가면 이때 이제 1교시 1차시 강의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차시 강의는 기출 강의일 확률이 높죠. 매주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주 걸 총정리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화요일 날 돼서 2교시 강의를 듣는 거예요. 2교시 강의가 그 주에 해야 될 첫 번째, 그죠? 강의겠죠. 그런 다음에 3교시 강의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2교시 강의 끝나고 체계 세우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암기해 놓고 그 다음 3교시 강의 또 체계 세우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4교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 3교시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은 2, 3교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4, 5교시 듣고, 이렇게 해서 인강은 나눠놓고 선생님들이 강의 수강과 공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획표 참고해서 자신만의 그런 주간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꼭 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말하는 암기는 사실 이거였거든요. 무작정 암기라는 게 어디 있을까? 공부에서는 무작정 암기가 없어요. 절대 안 되죠. 암기해야 된다는 것은 암기 이전에 반드시 이해가 일어나야 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동하지 않고 멍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멍하게 유아교육이 왜 중요하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 전공자들이거든요. 그죠? 누군가가 유아교육은 왜 중요해? 당연히 유아가 중요하지. 유아기는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기초가 만들어지잖아.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초가 어떤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권리가 강조되는 거야?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나는 왜 지금 이 영역을 공부하고 있지? 이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지식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방법은 일단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죠?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각과 청각으로 이제 정보를 감각 기억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올 텐데, 그런 다음에 얘가 내 것으로 들어가는 장기 기억까지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밖에 있는 이 타인은 일반적인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씨름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에 선생님들이 자꾸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하지 않는 거 그만큼 아까웠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고민 그만하고 빨리 실행에 착수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당면해야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스스로 선생님들이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야구 선수 예를 들어놨어요.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야구 선수가 무작정 게임에 많이 참여하고
뭔가 저 사람은 허리를 싹 돌리면서 던지네 보면서 화려한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그렇다 해서 진짜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암기하고 뭐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고 무작정 범위를 넓혀 놓는다 그래서 시험에 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시험은 응용돼서 나오고 단순한 암기 문제보다는 응용한 문제를 맞췄을 때 사실 더 선생님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짜 실력을 늘기 위해서는 우리 야구공 던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구공 던질 때 동작 하나하나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연습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다리부터 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아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선생님들 스스로 공부해야 될 영역을 나눠 놓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있는 거 적어놓은 글을 선생님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그래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뒤에 공부가 안 될 때 나와 있는 방법도 선생님들 참고를 해보세요. 마지막 방법 4 과감히 휴식의 맨 끝에 줄 너무 중요해요. 스마트폰과 TV를 함께 하면서 취하는 휴식은 금물. 너무 많은 그 정보 손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장기 기억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시험과 관련된 정보에 많은 그런 손실을 가져오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급적 핸드폰 놓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핸드폰 나는 그냥 끄고 있을 거야 해도 안 돼요. 쉬는 시간에 걔 어떻게 해요? 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연락은 생산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연락통은 있어야 돼. 어찌됐건 잘 선생님들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좀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잠자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막 끙끙거리면서 공부하죠. 잠잘 때는 그냥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내가 그동안 넣어놓은 지식이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꼭 선생님들 충분하게 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높지 못한 방법일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잠잘 때는 내가 공짜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건 바로 자기 직전에 외우세요. 그리고 바로 자요. 그럼 걔가 아마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출하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잠은 꼭 자면서 잠도 공부하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다니 그죠? 근데 그 자동으로 돼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잠자는 건 공짜로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강의 계획서를 같이 본 걸로 하고요.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될 공부 유아교육의 성격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